사장님 뭐 지금 어디 가시게요? 아, 예, 지금 하수구가 새가지고 아랫집으로 물이 줄줄줄 새 나와서 그거 지금 보수 작업 해주러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일이 막 밀려가지고 바빠서 급하지 않은 건 또 다음 좀 미루자 그러고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유리 성에 제거하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 여기는 유리창이 얼었어요. 진짜 여기서 생활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네,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수도 같은 거 이런 게 잘 얼어요. 그래, 그런 것들 안 얼게 준비도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이렇게 바닥에 건축자재가 이렇게 많아요. 아, 공구들이 그냥 싣고 다니고 꺼내 쓰기 편하게 그냥 던져놓고 다니죠. 뒤에는 또 이제 나무 같은 거 목재 실어야 되니까 정리정돈은 안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가서 일해야 될 것들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물질성 게 너무 예. 새로운 것 같아요. 뒤에다가 또 이제 포크레인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앞자리에다가 이제 다. 아 뒤에도 포크레인이 올라가요? 네, 뒤에 이제 조그만 미니 포크레인, 조그만 거. 사장님 지금 트럭은 28,000원밖에 안 타셨네요. 아, 이게 이제 뽑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탔던 게 한 10년에 40만 정도 탔나? 그러니까 1년에 한 4만 정도 타니까 많이 다니는 편이죠. 일이 그 평소에 이렇게 많으신가 봐요. 건축 일이 시골에 내려오셔서요. 시골에 일이 많아요. 나름 수입도 좀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루 일당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뭐 날이 안 좋으면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 그냥 수익이 한 2,300은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주택을 짓는 일들이 그래도 가장 수익이 괜찮은 편인데. 아 개인 주택도 지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하고 자재비가 상승돼 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돼요. 잘못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 일당 얼마씩. 일당이 얼마 정도? 보통 목수 일당이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그 사이에.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1만, 한 달에 11만 일한다고 해도 25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시골 살기에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그 고정 지출이 많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밖에서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시골 생활하면 외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도시의 한 절반? 한 달에 한 200 정도면 이렇게 저렇게 기름값까지 다 해서 되더라고요. 생활비의 대부분이 어디에 차지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마 술일 거예요. 술이요, 술? 네, 그 둘이서 뭐 삼겹살에다가 혹은 뭐 고기 구워서 그 비용이 한 달에 고깃값하고 나가는 게 한 3,40만 원? 사모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반주 겸 해가지고 하루 있었던 거 두런두런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 그래서 많이 먹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둘이서 뭐 막걸리 한 2병, 소주 한 2병, 각각 1병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기름값 나가는 게 한 2, 30만 원. 난방비가 이제 겨울 되면은 그게 한 3, 4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난방비를 시골에서는 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나무 장작, 화목난로 피우고 그러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처음에 여기 건축 쪽에 일을 하게 된 게 그때 이제 벽제 쪽에 그 귀금속 그 회사 가구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는데 목공소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그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내가 해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가구 짜는 걸 이제 배웠어요. 제가 직접 내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때 배운 기술로.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가게가 이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인테리어 일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처음 건축 쪽이 인테리어 쪽으로 발을 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공정별로 이제 골조, 뭐 이제 외장, 내장, 뭐 설비 이렇게 공정별로 감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쪽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골 와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엄청 도움이 된 거죠. 여기서 내가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곳이 저기예요. 네, 어디예요? 저 위에 저쪽에 하얗게 된 집. 하수관이 새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쪽 밭으로 물이 배어 나와요. 검사를 계속 해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곳을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쓴 이제 하수 오수들이 나가는 관인데 그 급기열 방수해가지고 여기를 보수를 한 겁니다. 이게 어디가 물이 새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샜었어요. 이 아래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아래 밭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요. 근데 보통 이게 시골 내려오면 편안하게 쉬고 싶거나 그런 로망이 많잖아요. 시골에서 만약에 쉰다 그러면 너무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딱 소일하기 좋을 만큼인 것 같아요. 일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쉴 만큼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쉴 때는 쉬시는 거예요? 그럼요. 비 오고 그러면 쉬고 일 없으면 쉬고. 쉴 때는 그러면 주로 뭐 하세요? 집사람이랑 바닷가 가서 이제 조약돌도 줍고 그래서 그걸로 디자인도 해보고 이제 내 취미 생활이죠. 그런 것들은. 작업이 이제 끝나신 거예요 벌써? 배관 작업은 다 됐고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돼요. 저게 미니 포크레인 아니에요? 예, 미니 포크레인이에요. 어제 이걸로 이제 다 판 거예요. 되게 귀엽네요. 포크레인도 직접 배우신 거예요? 예, 처음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하나 사서 배워서. 사장님 이거 포크레인도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건 빌린 거예요. 빌리는 거 이렇게 작은 것들은 17만 원 이렇게 하루에 17만 원 정도. 하루에요? 예, 예. 그래도 비싸네요. 그래도 이걸로 일하면 뭐 사람 일할 수가 없으니까.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저기 한번 가보시죠.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기가 막히고 여기가 터지고 하니까 나가질 못하니까 방수해놨고. 어떻게 여기 사장님한테 아, 이 하수도 보수 의뢰하신 거예요? 예. 아는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사장님이 실내 공사하신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빈틈없이 아주 꼼꼼하게 처리를 좀 너무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셨냐고. 그걸 또, 이제 알아보시고 예, 의뢰를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을 한 번 하실 때마다 봐도 빈틈이 없으셔요. 꼼꼼하시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데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사장님 마음에 드신대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 좋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럼요. 네. 이런 거 건설이라든지 이런 보수 이런 일거리들은 따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영업이라는 게 없고 여기는 시골 동네라 이렇게 소문이 나요. 어느 집 사람이 잘하더라 그러면 성심성의껏 하면 되죠. 사장님이 그래도 일솜씨가 좋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죠. 진짜 혼나셨어요.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이걸 못해요. 여기가 무너져서. 다 보수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남은 게 있어서 요거를 끼워드려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이렇게 뒤처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만의 시골살이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어요? 시골살이 노하우라는 게 있나요? 그냥 어울려서 사는 게 그게 시골살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또 베풀어 줄 수 있으면 베풀어 드리고. 인생 이막은 나를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젊었을 때는 사는 게 뭔지 그냥 돈만 쫓아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왜 사는지 사람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보면 인생 이막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뭐 돈은 없을지 몰라도 네.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일해요. 크레인이 몇 톤인데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1.5톤 정도 될 거예요. 약간 과체중이지 이게. 500kg 정도 오버되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네. 집사람 일 좀 도와줘야 돼 오늘. 또 저기 김장한다 그러고. 한겨울 먹을 양식이지. 그럼 직접
드실 음식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뭐 해산물 가끔 먹고 싶으면 굴 사다가 김치 얹어 먹고, 네. 뭐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또 김치해서 먹고, 김치를 먹는 요리가 많죠. 한 60년 살고 나면 그냥 웬만한 거 해 먹죠. 내려오신 지 20년 되셨다면서요? 예. 어떠세요, 생활은? 돼지 살 때보다가 이제는 불편한 거보다는 편한 게 더 많아요. 아, 오히려 편한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게 편해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돼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거죠. 적응했죠, 이제. 예. 완전히 적응해서 이제는 돼지가 살으라면 못 가요. 아, 오히려? 네, 어쩌다 아들 집에 한번 가면 저녁에 자는 게 숨이 막혀가지고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살고 있네 이러지. 빚을 져가지고 자산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적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서 네. 시골로 가져간 거는 남편보다 내가 먼저였어요. 왜요? 도예지에 살면 네. 도저히 그걸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에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죽거나 네. 이혼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무작정 그냥 갑시다 이러고 왔는데 네. 와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어떤 게 잘한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면 네. 아마 다시 제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시골이란 데는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그럼 뭐 하면서- 전기만 들어오고 네. TV, 인터넷 이런 거 안 됐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돌 쌓고 나는 그냥 호미 가지고 다니면서 냉이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 시골에서의 생활이 인생 2막이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의 인생 2막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네. 누리지 못했던 40대가 지나갔어. 지금 60대가 또 지나가고 나면 70대가 됐을 때 내가 60대를 그때 또 못 즐겼네 그런 생각을 할까봐 지금은 60대를 좀 알차게 보내야지 그런 생각해요. 지금 인생이 막 나는 평안하고 늘 고마워요. 누구랑 막 비교를 하면 정말 자기가 힘들어질 텐데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풍족하게 살 때도 하루 3번 먹죠. 지금 뭐 어려워졌다 그래도 하루 3번 먹어요. 그러면 되죠 뭐. 밥을 못 먹어서 진짜 밥을 하루 2끼 1끼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달리. 비닐을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 골맞이 끼지 말라고. 그러면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공기가 통하면 네. 골맞이가 끼기도 하고 또 겉이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배달 음식이 없잖아. 배달. 산촌이다 보니까 네. 배달 시켜 먹는 게 없으니까 전수 내 손으로 네. 다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모님 손맛이 맛있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신랑 보조 행주 좀 얘는 그냥 나가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요. 행주 좀 받아다 주세요. 예. 형님 근데 시골이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요 보통 우리가 기촌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사실 도심보다는. 눈 오면 눈 즐기면서 쓰르면 되고 풀 뽑으면서 그것도 재밌고 그 산야초를 담그니까 네. 식용 가능한 풀로는 산야초를 담가요. 이것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내 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놀이다. 놀이다. 무료해서 도시에는 무료해서 뭐 TV를 보고 뭐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무료할 틈이 없어. 신랑이 맛볼래요? 맛볼래? 맛있었어요. 맛있어야지. 맛있을 거야. 신선하고 또 여기에 온도, 공기 이런 것들이 김치를 맛있게 익히지. 나는 그냥 거들 뿐이고.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말벌. 대량 생산할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은 했었어요. 40만 원이 오로지 수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억대도 꿈꿀 수가 있는 거죠.